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대 의학 학보의 유라시아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단적 발병의 성격을 띠는 전염병이라도 개체 차원에서는 신체에 발현됩니다. 신체의 병을 다루는 의학의 경우 고대 한국은 일찍부터 동아시아 의학 문화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양나라의 도홍경은 고대 중국 의학 지식을 총망라하여 본초경 집주를 지었는데요. 여기에는 고조선에서 나는 약재로 토사자와 단계 그리고 현도군 소산의 마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재가 나는 곳에 대한 지식은 최소한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동아시아 의학 문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중국의 처지에서는 계속 확장 중이던 약재에 관한 관심이 고조선의 영토에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고조선 주민의 처지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약재 이외에 더 큰 지식체계를 접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도 중국 지역에서 활발한 음양우행, 오장육부, 육기를 바탕으로 한 병인론과 신체관 진단학 그리고 약물학, 친구학 등의 임상의학을 공유했습니다. 의술에 종사하는 의관의 존재는 하늘의 이상을 살펴 인간의 길흉을 점쳤던 일간보다 훨씬 늦은 시기인 서기 5세기 초반의 신라와 서기 5세기 중반의 고구려 백제에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모두 백제시대 역학의 전문학자인 역박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거나 의학을 배우기 위한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늦어도 이 5세기경 일본에 파견할 만한 실력 있는 의사가 삼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에서 파견한 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인 의학을 담당한 의박사, 약의 채취와 관리를 담당했을 채약사, 주술을 외워 악기를 물리치는 조금사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의박사와 조금사는 역박사와 마찬가지로 수나라 제도를 백제가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채약사는 한나라에서 수나라까지 중국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도로 국산 약재 확보를 위해 마련된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삼국에서 본격적인 의료기구의 면모는 서기 7세기 전반 무왕 때 개정된 관제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때 13부 중 하나가 약부입니다. 의박사, 채약사와 조금사는 모두 약부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의료제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오직 656년 시위라는 직명이 일본 기록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위란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돌보던 의사를 말합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설치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은 약전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덕왕 때 보명사로 바뀌었죠. 삼국시대 의사들의 지식은 대체로 수당시대 때까지 나온 중국의 임상서적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561년 고구려에 와 있었던 오나라 사람인 지총이 여러 의학 서적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는 일본 측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외전, 약서, 명당도 등 의서 164권이 포함되어 있었죠. 의학이론서, 약서는 본초서, 명당도는 친구 지침서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핵심적인 세 요소를 갖춘 의학 내용이 고구려에 갖춰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의학 수준을 말해주는 기록으로는
7세기경 중국의 역사서적 주서에서 백제의 의학을 서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백제인이 중국의 의학을 알며 여러 과실과 채소와 술, 그리고 약품 등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늦어도 이 시기에 백제를 비롯한 삼국이 동아시아 의학을 공유했음을 일러줍니다. 또한 삼국 통일 직후인 691년 신라에서는 의학교를 설치했죠. 그 학교에서는 당나라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본초경, 가불경, 소문경, 침경, 맥경, 명당경, 난경 등을 가르쳤습니다. 교육면에서 국제적 표준에 맞춘 제도화가 완성된 것이죠. 역병에 대한 임상 측면을 보면 백제, 신라, 고구려 의원도 야광으로 불린 손사막의 청금방에 실린 벽원 처방 같은 것을 시술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쌓은 치료의 경험이 어쩌면 책으로 엮였을지도 모르나 이 분야의 임상 정보는 거의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학 임상에 관한 내용을 일러주는 몇몇 단편이 남아 있을 뿐이죠. 고구려 처방서인 고려 노사방이 당의 왕도가 편찬한 외대 비유방에 보입니다. 왕도는 당나라 병부에서 필요한 처방을 광범위하게 모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주변의 의학을 아울러 동아시아 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작업으로서 그 중에 고려 노사방이 포함된 것입니다. 왕도는 이 처방이 중국 우서인 서왕방과 거의 비슷하다고만 언급했는데 비슷한 처방의 변이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백제의 처방 하나와 신라 법사의 처방 넷이 984년 일본 의서에서 편찬된 당시 동아시아 의학이 결집된 의서 의신방에 실려 있습니다. 위나라를 방문한 고구려의 객이 침을 잘 놓았다는 침술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삼국에서도 침법도 시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 시대에 편찬된 유양잡조의 의 부분에서는 위나라 때 고구려의 객이 침을 잘 놓았다. 1촌밖에 안 되는 머리카락을 취하여 10개 토막으로 끊은 뒤 침으로 깨어 연결했다고 하면서 그는 머리카락 가운데가 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제주가 묘하였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록은 침술에 능한 자가 중국에 갔고 중국인이 그의 침술에 대해서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솜씨를 보였음을 말해줍니다.